오늘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네.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먼저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차기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항목은 도덕성과 경제운용 능력, 국제외교 역량, 위기관리 능력 등 10개 항목을 각각 5점 만점으로 배점한 뒤 평균을 냈습니다. 첫 조사에선 10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균 3.2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김문수 위원장은 도덕성과 신뢰성, 김무성 대표는 위기관리 능력, 문재인 의원은 남북관계 통일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차기 대선을 언급했다는 점에 눈길을 끕니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라는 색깔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국가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알게 하고 싶어서 기획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들이 낙제점 수준으로 분발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앞으로 3개월 단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저희들이 국가미래연구원, 알려진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김광두 이사장, 서강대 네. 교수도 네.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정치위원을 했죠. 경선 캠프에. 예. 그런데 왜 지금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저런 차기 이미지 조사 이런 걸 한 거죠? 네, 그 결과 내용과 상관없이 그 점이 좀 그게 더 궁금한데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국가미래연구원은 지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지금도 상당히 국무위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지 상당히 핵심 인사들이 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죠. 그 대선 때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는데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조금 별개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김광두 원장이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책 조언 역할을 했지만 뭔가 좀 새로운 연구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위치하에 흔히 말하는 외국 테드라고 하죠. 무슨 이렇게 3, 4분짜리 강연도 올리고 블로그도 활발히 하면서 좀 연구원의 이제 그 독립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면서 이번에 그런 여론조사 자체가 약간 좀 더 박근혜 대통령 색채를 지우려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6명을 했는데요. 반기문 총장은 빼놓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 그거는 연구원 측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 측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만약에 반기문 총장을 넣고 한 조사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해보니까 이건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 4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하면? 그렇게 외교안보 분야는 그렇게 그래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10개 파라메타가 다 콜리레이션,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고 그런 건 없어요. 같이 움직여요. 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10개 파라메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높은 점수 받고 다른 데서 낮은 점수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10개 항목을 다 1등을 한 걸로 지금 나온다. 근데 이거를요. 여기 평균이 내가 보니까 3.24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근데 이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야권 지지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또 문재인 의원 또 안철수 씨 그걸 합치면 40% 되거든요. 그 40%에서 아마 박원순 시장이 한 4.5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에서 한 2.5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 점수가 나와요. 벌써 계산을 다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거나 야권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직 결정을 안 했거나 여권 지지하는 사람이 45%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반기문
총장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 아닌 말로 다 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거기다 넣을 수가 없죠. 사실 연구원 나중에 측에서는 한번 들어봐야겠네. 연구원 네. 측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일단 공통된 모든 네.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후보만 넣었다. 그러니까 네. 반기문 총장은 넣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뺐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6명 후보 외에 지지하는 사람은 있느냐라고 네. 주관식 조사를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반기문 총장을 실제로 그러니까. 찍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한 네. 10개에서 모두 1등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중에 제일 낮은 게 국제 외교 역량입니다. 박원순 네. 시장이. 그 네. 외에 다른 후보들도 국제 외교 역량이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무래도 이 국제 외교 역량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 부분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권노갑 고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네. 출판 기념회에서 반기문 총장의 측근들이 네. 야당 후보로 대선 출마 타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아주 폭발적인 네. 사건이고 아니면 물타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반기문 네. 총장이 여당 후보로 대부분 이제 거론이 되어 왔는데 오늘 권노갑 고문이 본인의 이제 회고록 그 출판 기념회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들어 한 6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반기문 총장 측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후보로 타진을 해왔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뭐 이제 여야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또 국면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여당 후보로 너무 쏠림이 강하게 지니까 약간 네. 견제 차원에서 했던 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또 미묘한 네, 발언인 것 박사님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저 권노갑 고문이 오늘 특히 저런 이야기를 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짧게 좀 제가 볼 때는요, 반 총장을 이미 둘러싸고 있는 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중에 야권 성향 사람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권 성향.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 총장이 시켜서 그런 것은 그게 절대 아니라, 없고, 네.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야권 성향이 있는 사람이 권노갑 고문한테 가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